오늘은 지구 온난화와 바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해양 심층수가 인류의 물 부족의 해법은 될 수 없다. 너무 깊다. 물을 갖고 오기가. 그런데 몇몇 나라는 그 물을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 동해가 여러분 해수욕 가면은 갑자기 깊어지니까 조심하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깊은 바닷물을 끌어올리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는 갯벌로 자연을 지켜준다면 동해는 또 해양 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나라 지형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구는 물의 행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와 바다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김일섭 해양심층수 산업고성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지난번에 해양심층수에 미네랄이 이렇게 막 고농도로 농축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마쳤는데 그 해양심층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얘기하면서 그 심층수에 있는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해양 심층수에 있는 미네랄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가지를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비타민, 미네랄. 근데 일반적으로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비타민 잘 알고 계신데 네. 실제로 미네랄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미네랄은 이제 뼈나 치아, 근육, 혈액, 신경, 장기 등등을 이제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인체 내의 대사 작용과 효소 작용에 아주 밀접한 관여를 한다는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인간은 수천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각각의 세포 속에는 서는 이제 DNA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하고 있어요. 네. 세포 속에서는 하나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세포 하나하나. 예, 맞습니다. 모든 세포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대사작용이고요. 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반드시 이제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이제 관여를 하는데, 엔자임. 예, 네. 이걸 촉매 물질이라고 하죠. 네. 예, 이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효소들은 이 효소들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미네랄 원소, 미량 원소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네. 바로 미네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미네랄은 우리 생명체가 정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원소들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늙지 않습니다나 항산화 제품 이런 거 사면 많이 거기 나오죠. 맨날 미네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러냐? 이 미네랄은 이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하는 방법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아주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해 왔잖아요. 우리 토양이. 네. 이 토양 속에 이미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을 모두 섭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뭐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해양 심층수에 다 있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자꾸 강조하고 싶어서 네, 그래요. 네.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네.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미네랄 부족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저 왠지 그 30% 중 한 명일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평균적으로 우리 필요한 미네랄이 한 80% 정도밖에 섭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다들 부족한 상태라는 상태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각종 증후군이나 뭐 아토피, 당뇨, 암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은 아직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원인이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라고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전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해양 심층수 속에 있는 미네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식품으로도 약품으로도 이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충분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해양 심층수라고 써 있는 물을 사다 마셔야겠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네, 많이 드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양 심층수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해봤고 또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탄소 포집 효과가 훨씬 크다. 이 바닷물이 맞습니다. 바다에 있는 네네네. 미생물들의 많은 활동, 광합성 작용.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구 온난화 뭐 정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보면 이제 지구 역사상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지구 온도를 기록했다고 발표가 됐었어요. 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뿐 아니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막 연달아 세계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뭐 그런 뉴스도 예, 들리고 예. 또 각종 기상이변 얘기는 매일 나오잖아요. 네.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온실가스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온실 효과로 열 에너지가 생산되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불균형에 의해서 생긴 잉여 에너지를 가장 먼저 바다가 흡수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많이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잖아요. 비열이라는 거 보셨잖아요. 물이 실제로 비열이 가장 높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우리 비열이라는 게 이제 단위 질량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뜻하잖아요. 네네. 그 비열이 크다면 뭘까요? 몸이 그 물질을 데우는데 열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다는 크다. 거죠. 예,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예. 예, 바다는 지구상에서 거대한 물탱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다는 지구의 잉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고 있고요. 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막아주고 있고.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탄소도 소모하고 열도 흡수하고. 예, 바다가 없으면 지구는 큰일 나겠네요. 예, 큰일 나죠. 예, 네. 생명체가 있을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구에 열을 흡수한다고 하면 뭐가 또 걱정되냐면 저희 나와서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해수면 온도 올라가는 거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바다가 지구의 열을 흡수하는데 지구도 계속 뜨거워지면 이 바다도 계속 뜨거워지는 맞습니다. 건가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잉여 에너지가 많아지고 네. 많아질수록 바다가 그 열을 흡수하면 할수록 또 바다의 온도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데요. 예, 걱정스러운 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영국의 가디언에서 네.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만큼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네. 정말 걱정입니다, 저도. 그럼 이렇게 계속 온도가 상승되면 그 안에 광합성 작용을 하는 여러 미생물이나 생명체들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다가?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거는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해양 생물의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육상 생태계에서도 정말 맞아요. 많은 생물체들이 멸종하고 있는데요. 네, 네. 마찬가지로 해양의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양 생태계가 탄소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또 깨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빙하의 녹는 속도가 또 증가하게 되잖아요. 아, 빙하가 녹겠구나. 그렇죠. 또. 우리는 이제 이 빙하가 녹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 장면이 사실 단순히 지구가 더워지고 이런 걸 떠나서 해수면 높아지는 거 굉장히 무섭고 그 외에도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빙하라는 게 바로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 반사판이구나. 그렇죠. 아,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 빙하가 녹으면 네. 지구의 태양 에너지 반사 능력이 감소하고 그냥 다 태양 에너지가 그 그냥 태양열을 들어오는 거네. 지구가 더 많이 흡수하게 아, 되고 더 그로 인해서 뜨거워지겠네. 또 해수 온도는 더 빠른 속도로 네, 증가하고 네. 이것이 또 빙하를 또 더 많이 녹이고 녹게 하고. 이렇게 점점 악순환이 가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천이 50%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대륙이 막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심각한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또 지구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바다의 역할이 탄소 흡수 능력을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흡수 능력이 줄어드나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는 점점 더 속도를 높이게 되고 말씀을 드렸듯이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생태계도 파괴되고 네. 그럼요. 빙하도 녹을 수 있고 맞아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의 능력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작용 때문에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선생님?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야.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어떻게 이제 순환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를 사실 좀 더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 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네, 말씀을 네. 드렸고요. 실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한 50배에 해당하는 양을 바다가 품고 있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탄소가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좀 얽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식물의 광합성 그러니까 그린 카본, 예. 네.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소비만 하면 없어질 텐데 또 다시 또 채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식물을 먹은 뭐 초식 동물이 소화하면서 뭐 방귀를 뀌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 또 그리고 그 식물이 죽으면 네. 이제 사체가 되고 그거를 분해하면서 거기서 또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평형을 이룬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바로 해양에서 하는 이제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 그 해양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네. 또 그거를 또 다시 이제 지구 대기로 또 뿜어내고 하는 그런 보내고.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딱딱한 조개 껍질 맞습니다. 이런 거 네네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그래서 만든다. 그것들이 어떤 지구 지각 속에 들어갔다가 네. 다시 화산으로 이제 폭발해서 나오는 화산이 맞습니다. 거기 또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석회암이 되잖아요. 네. 그 해양 생태계에 있는 일부 생명체들이 탄소를 포집해서 석회암을 만들고 이것들이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제 지질학적인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각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그것이 이제 멘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녹아요. 뜨거우니까 네. 녹아서 있다가 화산 형태로 이제 다시 대기 중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파파팍 또 엄청나게 나오는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이제 화산으로 나오는 예.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는 지구 내에서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평형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인간 때문에 그 깨진 평형이 건가요? 깨진 거예요. 결국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이 네. 모든 문제의 이제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멸종될 수는 없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 바다 이산화탄소를 지금 바닷속 깊이 멘틀까지 갔다가 화산으로 폭발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렇게 평형을 우리가 깨트렸는데 그 회복을 하고 더디게 이 온실가스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좀 더디게 뜨겁게 만들고 꺾으면서 기온을 꺾으면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런 바다와 관련해서 청취자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고 이걸 해결하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화석 연료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정말 개선을 많이 했는데 네. 반대로 인류 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류가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지구 45억 년이라는 긴 역사상 정말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지구의 잉여 에너지를 가장 급격히 이제 증가시켰는데요. 네. 우리가 가깝게는 한 지난 15년 동안만 봐도 지구에 축적된 열이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50%가 네. 15년 동안 맞아요. 증가가 된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대부분 바다가 네. 흡수했습니다. 예. 네. 아. 뭐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연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느리지만 또 반대로 그거는 온도를 한번 상승하면은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네. 만약 당장 내일 온실가스의 배출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지구 온도는 서서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바다가 흡수했던 에너지가 서서히 지속적으로 대기 중으로 이제 방출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건 정말 두려운 얘기잖아요. 예.
이 지구 온난화는 정말 단순히 기온이 상승하는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인간이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상 이변도 생기고 또 우리가 먹는 식량과도 관련이 있는 정말 생존의 문제거든요. 네. 이것은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아마 해결하긴 어려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라는 걸 떠나서 모두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이잖아요. 이 지구인 개개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이 국제적인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게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류가 슬기롭게 이 심각한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OBS와 같은 이런 방송국에서 정말 좋은 프로 이런 걸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 만드셔서. 저희가 감사한 게 그동안 막 바다나 지구 온난화나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김일성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 되는 듯합니다. 우리가 좀 더 지구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